지난 한 주 편안한 투자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말 기준 자산관리 결산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6월은 숫자만 보면 플러스였습니다. 6월 말 총 자산이 1억 2117만 원입니다. 5월 말 1억 2041만 원에서 약 76만 원 올라왔습니다. 수익률로는 0.63%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자산이 늘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6월은 얼마가 늘었나 보다 실질 가치가 어디로 움직였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달에 새로 들어간 투자 원금부터 보겠습니다. 월급에서 넣은 돈이 약 126만원, 회사 DC 납입분이 약 33만원, 추가 투자금이 약 24만원입니다. 합치면 약 184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자산 증가는 약 76만원이었습니다. 새로 넣은 돈보다 자산 증가 폭이 작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달 운용 손익은 약 108만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돈은 계속 들어갔는데 시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던 달인 것이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 5월 말 달러 기준 자산은 79,882달러였는데 6월 말에는 78,206달러였습니다. 한 달 사이 1,676달러 줄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요? 환율 영향이 컸습니다. 5월 말 환율이 1,507.42원, 6월 말 환율이 1,549.40원입니다. 한 달 사이 42원 정도 올랐습니다. 제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는 0.63% 늘었는데 환율은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 원화로는 플러스, 달러로는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6월은 이 차이를 몸으로 확인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 전체 흐름까지 같이 보면 방향은 위쪽입니다. 1월 말 총 자산이 9,279만원, 6월 말 총 자산이 1억 2,117만원입니다. 반년 동안 약 2,837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1월 말 잔고 대비로 보면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올라왔습니다. 1월 말 65,031달러에서 6월 말 78,206달러까지 왔습니다. 13,175달러 증가입니다. 중간에 3월, 6월처럼 원화와 달러의 방향이 엇갈린 달이 있었지만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원화 숫자만 보고 만족할 수 없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배당도 같이 보겠습니다. 6월 배당금은 86,000원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배당금은 73만 4천원입니다. 계좌별로 보면 DC 22만 4천원, 토스 9만 2천원, 직투 12만 4천원, ISA 1만 9천원, 개인연금저축 6만 2천원, IRP 21만 1천원입니다. 아직 현금 흐름을 크게 받는 시기라기보다 자산 덩치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배당이 들어오고 그 돈이 다시 자산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고 있으면 계좌 안에 작은 물길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 누적이 결국 시간을 버티게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계좌별 자산 화면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DC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은행 계좌라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 흔들림에 무관심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납입금이 계속 들어오고 TDF와 미국 S&P 500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배당도 22만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계좌 전체 리듬을 보면 조용히 밑을 받쳐주는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IRP입니다. 2021년부터 전 직장 퇴직금과 매월 25만원 납입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금, 현물 같은 자산이 함께 들어있고 상반기 배당금도 21만원 수준입니다. 다른 절세 계좌 종목과 다르게 금 ETF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계좌처럼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한 절세 계좌입니다. 마찬가지로 빨리 반응하는 계좌가 아니라 오래 가져가는 계좌입니다. 다만 사파팔이 다른 절세 계좌보다는 좀 있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이 들어있고 상반기 배당금은 6만원대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를 크게 만들기보다 나중에 복리가 쌓일 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다시 재구성 중입니다. 이 계좌는 자주 만지기보다 방향을 잡아놓고 가는 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ISA는 완전 거치식으로 두고 방치하고 있는 계좌인데 수익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배당은 2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원금은 직투 계좌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을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투 계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LS 일렉트릭이 평가 금액이 약 959만원이고 수익금이 약 908만원입니다. 수익률은 1795%입니다. 엔비디아는 355%,
테슬라는 36.6%, 스파이지는 16.6%, SGOV는 2.27%입니다. 지금 제 자산을 끌고 가는 건 배당 하나가 아닙니다. 기존에 쌓아둔 성장 자산, 그리고 달러 자산 노출이 실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어디를 더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계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 전체 자산 구성을 보겠습니다. 전체 자산 가운데 달러 자산이 82.98%, 원화 자산이 17.02%입니다. 자산 유형으로는 ETF 61.49%, 펀드 17.91%, 개별주 14.76%, 달러 채권 4.1%, 현금 1.74%입니다. 종목 비중으로 보면 S&P 500이 41.1%, 나스닥 100 10.93%, TDF 18.23%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뼈대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원화 배당 ETF를 더 얻는 방식은 몇 년 전 자산 배분 계획이었다 보니 지금의 상황과 잘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 S&P 500, 나스닥 100 쪽으로 다시 배분하는 흐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월 수입과 투자 비율도 짚고 가겠습니다. 6월 월 수입 합계는 약 401만원입니다. 월급이 349만원, 퇴직연금이 33만원, 배당금이 86,000원, 사업 수입이 1만원, 기타 수입이 8만원대입니다. 이번 달 투자 원금이 184만원이니 월 수입 대비 투자 비율은 46% 정도입니다.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나가는 고정저축, 투자 금액은 128만원 정도입니다. 연금저축, 청약, 적립투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 구조는 제가 계속 가져가고 싶은 구조입니다. 기본 루틴이 먼저 깔려있고 추가 매수는 그 위에 붙는 식입니다. 수입이 흔들려도 자동으로 쌓이는 축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불안할 때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반기 투자 계획은 6월 리밸런싱을 하면서 절대 수익 계좌 안에 일부 종목은 손을 보고 금 ETF, S&P 500, 나스닥 100 쪽으로 다시 배분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 나이를 놓고 보면 배당을 크게 받는 시기보다 자산 크기를 키우는 시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배당 ETF를 아예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미국 배당 ETF는 들고 있고 달러 배당이 들어오니 그 자리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원화 배당 ETF를 정리해서 미국 지수 ETF에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금융자산은 달러 중심으로 가고 원화 자산은 실거주 한 채 정도로 묶어두려는 구상입니다. 큰 충격장이 오면 더 사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금리 인상, 무역 갈등, 지정학 충돌 같은 일이 오면 좋은 자산을 싸게 담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때 쓸 현금이 늘 넉넉한 건 아닙니다. 제 방식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투자금이 생길 때마다 평소에 좋고 앞으로도 좋고 노후에도 좋을 자산에 가격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6월은 앞선 2개월보다 수익이 폭발적으로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중간 리밸런싱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보다 성장, 원화보다 달러, 넓게만 흩뜨리는 분산보다 방향 있는 배분, 하반기는 그 흐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얼마가 됐나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자산이 실제로 계좌를 끌고 가고 있든지, 어느 통화 위에 올라가 있는지, 다음 반년은 어디에 무게를 둘지 그걸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한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